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름 그대로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에 자리한 나라입니다. 북쪽으로는 나미비아, 보츠와나, 짐바브웨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북동쪽에는 모잠비크와 에스와티니가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국토 안에 별개의 국가 레소토를 품고 있습니다. 본래 이 땅의 주인은 산족과 코이코이족, 그리고 반투어군을 사용하는 부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17세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케이프타운에 보급기지를 세우며 네덜란드계 정착민인 보어인들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9세기 초 영국이 이곳을 점령하자 보어인들은 내륙으로 터전을 옮긴 다음 나탈, 트란스발, 오렌지 자유국을 세웠습니다. 이후 내륙에서 금과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자 이를 차지하려는 영국과 보어인 사이에 보어 전쟁이 터졌고 영국의 승리로 1910년 남아프리카 연방이 탄생했습니다. 1948년 정권을 잡은 백인 우월주의 국가당은 아파르트헤이트라는 극단적인 인종차별 정책을 펼치며 흑인들을 철저히 소외시켰습니다. 이에 맞서 넬슨 만델라와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를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민족회의의 끈질긴 투쟁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국제사회의 제재와 내부 저항에 부딪힌 백인 정부의 데클레르크 대통령은 1990년 만델라를 석방하고 아파르트헤이트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1994년 역사상 최초로 흑인이 참여한 자유총선거에서 넬슨 만델라가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흑인 대통령들이 국정을 이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과 실업 문제는 남아공이 해결해야 할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6,5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어우러져 살고 있어 무지개 국가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인종별로 살펴보면 흑인이 약 8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줄루, 코사, 세소토, 츠와나 등 다양한 부족이 있습니다. 이어 컬러드라 불리는 혼혈인종이 약 9%, 백인이 약 7%, 그리고 인도 및 아시아계가 약 3%를 차지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2개 언어를 헌법에서 공식 언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줄루어와 코사어가 가장 많이 쓰이며 아프리칸스어와 영어가 그 뒤를 이어 널리 통용됩니다. 그 밖에 세소토어, 세츠와나어, 시페디어, 시트송가어, 시스와티어, 치벤다어, 이시엔데벨레어, 그리고 남아프리카 수어가 공용어입니다. 특히 아프리칸스어는 17세기에 정착한 네덜란드인들의 언어가 아프리카 환경에 맞게 변형된 독특한 언어로 오늘날에도 네덜란드어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기독교 인구가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기독교 신앙이 깊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매우 다채롭습니다. 아프리카 전통 신앙과 결합해 독특한 문화를 형성한 아프리카 토착 기독교부터 네덜란드 개혁교회, 성공회, 감리교, 침례교 같은 개신교와 가톨릭까지 폭넓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 배경을 지닌 이슬람교와 힌두교 신자들도 소수지만 뚜렷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며 인구의 약 15%는 조상 숭배를 기반으로 한 아프리카 전통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의 경제대국으로 GDP 규모 면에서 대륙 내 1, 2위를 다투는 경제 강국입니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 중 유일하게 G20 정회원국으로서 독보적인 국제적 위상을 자랑합니다. 남아공은 금융과 통신이 발달한 서비스업 국가입니다. 서비스업은 GDP의 약 70%를 차지하며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요하네스버그 증권거래소는 아프리카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MTN과 보다콤 같은 글로벌 통신기업들의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업은 고용 창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광업은 남아공 경제의 든든한 뿌리입니다. 백금 매장량은 세계 1위이며 팔라듐, 다이아몬드, 망간 등은 외화 획득의 1등 공신입니다. 제조업 역시 GDP의 12%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입니다. BMW, 벤츠, 토요타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의 생산 기지가 밀집해 있어 유럽과 아프리카 전역으로 자동차를 수출합니다.
더불어 석탄을 액체 연료로 전환하는 독보적인 화학공업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비중은 낮지만 강력한 수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케이프타운 인근 스텔렌보스에서 생산되는 와인과 다양한 과일들은 전 세계적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교통 인프라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현대화되고 발달된 수준을 자랑합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발달된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고속도로가 매우 체계적입니다. 철도는 광산 지역과 항구를 연결하는 화물철도가 발달해 있습니다. 여객 철도인 가우트레이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계기로 개통된 고속열차로 요하네스버그, 프리토리아, 오알 탐보 국제공항을 연결합니다. 요하네스버그의 오알 탐보 국제공항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 중 하나로 대륙 전체의 관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케이프타운 국제공항, 더반의 킹샤카 국제공항 등 대도시마다 현대적인 공항을 갖추고 있습니다. 남아공은 남반구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더바나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처즈 베이는 세계적인 규모의 석탄 수출항입니다. 케이프타운은 해상 운송뿐만 아니라 관광 크루즈의 거점으로도 중요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많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있습니다. 케이프타운 부근의 로벤섬은 넬슨 만델라가 18년 동안 수감되어 있었던 섬으로 아파르트헤이트에 저항한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인류의 요람은 요하네스버그 근교의 스테르크 폰테인 동굴을 포함한 화석 인류유적으로 인류 진화의 신비를 풀 수 있는 중요한 화석이 남아 있습니다. 보츠와나, 짐바브웨와의 국경 부근에 있는 마풍구베 문화경관은 중세의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왕국이 존재했던 곳으로 당시에 발달된 문명과 금 공예품이 발견된 곳입니다. 나미비아 국경 부근의 리흐터스펠트 문화 및 식물경관은 유목민족인 나마족의 전통이 살아있는 건조한 산악 사막지대입니다. 코마니 문화경관은 칼라하리 사막의 코마니 산족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곳입니다. 넬슨 만델라 유산지는 만델라의 민주화 투쟁과 관련된 전국에 걸친 10개의 상징적 장소입니다. 홍적세 점령지는 현생 인류의 초기 행동 양식을 보여주는 연안 동굴 유적지로 디프클루프 바위그늘, 피나클 포인터 유적군, 시부두 동굴 등입니다. 북동쪽 끝에 이시망 갈리소 습지공원은 아프리카 최대의 하구 시스템과 하마, 악어 등 풍부한 생태계를 자랑하는 해안 습지입니다. 케이프 식물구역 보호지역은 세계 6대 식물권 중 하나로 테이블 마운틴을 포함해 고유종 식물들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프레데포트돔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운석 충돌구입니다. 에스와티니 국경 근처의 바버턴 마콘즈와 산맥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지질 구조 중 하나로 생명 탄생의 초기 기록을 간직한 곳입니다. 말로티 드라켄즈버그 공원은 남아공에서 가장 높은 산맥으로 웅장한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산족이 남긴 수천 개의 암각화가 보존된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 밖에 남아공에는 여러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크루거 국립공원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북동쪽에 위치한 크루거 국립공원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풍요로운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자, 표범, 코끼리, 버팔로, 콧불소 등 빅5를 다 볼 수 있으며 147종의 포유류, 500종 이상의 조류, 114종의 파충류가 서식하는 야생의 살아있는 박물관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공원 중 하나로 1920년대 당시 대통령이었던 폴 크루거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모잠비크, 짐바브웨의 공원들과 연결되어 울타리 없는 거대한 초국경 공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남아공 남부 포트 엘리자베스 근교에 위치한 아도코끼리 국립공원은 600마리가 넘는 코끼리가 서식합니다. 사자, 표범, 코끼리, 버팔로, 콧불소에 이어 고래와 백상아리까지 볼 수 있는 빅7의 성지로 유명합니다. 남아공은 수도가 3개 있는 나라로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1910년 남아프리카 연방이 형성될 당시에 영국계 식민지인 케이프 나탈과 보어인 공화국인 트란스발, 오렌지 자유국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서로 자신의 도시를 수도로 삼으려는 치열한 기싸움이 있었습니다. 이때 어느 한 도시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 국가기관을 분산 배치하는 타협안이 도출되었습니다. 보어인의 중심지였던 프리토리아는 행정을, 영국계 영향력이 컸던 케이프타운은 입법을, 또 다른 보어인 지역인 블룸폰테인은 사법을 맡게 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의 상징과도 같은 테이블 마운틴과 희망봉은 남아공의 자연경관을 대표하는 유명한 명소들입니다. 케이프타운 어디에서나 보이는 테이블 마운틴은 산 정상이 칼로 자른 듯 평평한 모양을 하고 있어 식탁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수억 년 전 바다 밑에 있던 사암층이 솟아올라 형성된 산입니다. 케이프 식물구역 보호지역의 핵심으로 케이블카를 이용해 쉽게 정상에 오를 수 있으며 정상에서는 케이프타운 시내와 대서양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희망봉은 역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항로의 핵심 거점이었던 곳입니다. 케이프 반도의 끝자락에 위치하며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거센 파도가 어우러진 웅장한 경관을 자랑합니다. 케이프 포인트는 희망봉 바로 옆에 있는 절벽 정상으로 대서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스텔렌보스는 남아공 와인 생산의 중심지로 주변에 200개가 넘는 와이너리가 밀집해 있습니다. 온화한 겨울과 덥고 건조한 여름, 그리고 산맥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덕분에 포도 재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텔렌보스는 도시 전체가 캠퍼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학의 비중이 큽니다. 스텔렌보스 대학교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 명문 대학교 중 하나입니다. 남아공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릴 만큼 기술 벤처와 스타트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의 건축 양식이 가장 잘 보존된 도시입니다. 케이프타운 시티센터에는 남아공의 의회가 있고 이지코 남아프리카 박물관, 남아프리카 유대인 박물관, 디스트릭트 6 박물관 등 여러 박물관이 있습니다. 케이프타운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두 번째로 큰 공항이자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핵심 관문인 케이프타운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제3의 도시이자 최대의 항구 도시인 더바는 황금빛 해변 산책로인 골든마일이 유명합니다. 모세스 마비다 스타디움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위해 건설된 초현대식 경기장으로 더반 스카이라인의 핵심입니다. 유샤카 마린 월드는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해양 테마파크로 더반 항구의 입구인 포인트 지역에 위치합니다. 빅토리아 스트리트 마켓은 더반의 독특한 정체성인 인도계 문화를 잘 느낄 수 있는 명물 시장입니다. 더반 식물원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식물원입니다. 더반은 1974년 대한민국의 홍수환 선수가 복싱 벤텀급 세계 챔피언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홍수환 선수는 더반의 웨스트리지 테니스 스타디움에서 챔피언 아놀드 테일러를 상대로 15라운드 내내 압도적인 경기를 펼치고 판정승을 거두었습니다. 요하네스버그는 남아공 최대의 도시입니다. 힐브로우 타워는 요하네스버그의 스카이라인을 상징하는 독보적인 랜드마크입니다. 높이 약 269m의 통신타워로 도시 어디에서나 보이는 상징성 덕분에 요하네스버그의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칼턴 센터는 아프리카의 꼭대기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초고층 빌딩입니다. 아파르트헤이트 박물관은 남아공의 아픈 현대사를 가장 생생하게 기록하고 교육하는 장소입니다. 컨스티튜션 힐은 과거의 교도소였으나 현재는 남아공의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인권의 성지입니다. 넬슨 만델라와 마하트마 간디가 수감되었던 곳으로 과거의 감옥 벽돌을 사용하여 재판소를 지었습니다. 소웨토는 한거리에 넬슨 만델라와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 두 명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살았던 집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소웨토는 1976년 아파르트헤이트에 항거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져 숱한 사람들이 희생된 곳이기도 합니다. 골드리프 시티는 과거 실제 금광이 있었던 자리에 세워진 테마파크입니다. 19세기 금광 개발 당시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곳으로 지하 200m 아래의 실제 금광 내부를 탐험하는 투어가 인기입니다. 요하네스버그의 오알탐보 국제공항은 아프리카 대륙의 최대 관문입니다.
공항과 요하네스버그의 중심지인 센튼, 그리고 행정수도 프리토리아를 연결하는 고속열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행정수도인 프리토리아는 현대적인 정부기관과 역사적인 보어인의 흔적,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유니언 빌딩은 프리토리아의 상징적인 건물이자 남아공 정부의 심장부입니다. 웅장한 반원형 구조의 건물로 1994년 넬슨 만델라가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건물 앞 정원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9m 높이의 만델라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처치 스퀘어는 프리토리아의 역사적인 중심 광장으로, 광장 중앙에는 과거 트란스발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폴 크루거의 동상이 서 있으며 주변으로 고풍스러운 유럽 양식의 건물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도시 남쪽의 보르트레커 기념관은 과거 내륙으로 이주했던 보어인들의 역사를 기록한 거대한 화강암 건축물입니다. 40m 높이의 이 거대한 기념비는 남아공 백인 역사의 자부심을 상징합니다. 프리토리아는 자카란다의 도시로 불립니다. 매년 10월과 11월 사이 도시 전체에 심어진 약 7만 그루의 자카란다 나무에서 보랏빛 꽃이 만개하는 장관을 연출합니다. 남아공은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나라입니다. 엘버트 루툴리는 아프리카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로 비폭력 바나파르트헤이트 투쟁을 이끌어 196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데즈먼드 투투 대주교는 인종차별 반대운동에 헌신한 공로로 1984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아파르트헤이트 종식의 공로를 인정받아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남아공의 마지막 백인 대통령인 F.W. 데 클레르크는 만델라와 함께 평화적 정권 이양을 이끌어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도 2명 있습니다. 1991년에 수상한 나딘 고디머와 2003년에 수상한 J.M. 쿠시입니다. 그리고 과학 분야에서는 막스 타일러, 앨런 코맥, 시드니 브레너, 에런 클루그, 마이클 레빗 등이 수상자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가 남아공이 배출한 인물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197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태어나 청소년기까지 그곳에서 성장했습니다. 머스크는 10대 후반에 남아공을 떠나 어머니의 나라인 캐나다로 이주했고, 그 후 미국으로 무대를 옮겨 지금은 세계를 바꾸어가는 혁신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앞선 나라이지만 여러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남아공은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소득 불평등 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인종차별 정책은 오래전에 폐지되었지만 경제적 불평등은 심각합니다. 부유한 백인 거주지와 열악한 흑인 거주지가 물리적으로 맞닿아 있는 모습은 남아공의 아픈 현실을 상징합니다. 열악한 흑인 거주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아공 곳곳에는 백인들이 거주하는 빈민가가 존재하며 그 수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파르트헤이트 시절에 백인 정권은 가난한 백인들을 위해 강력한 보호막을 쳤지만 정권 교체 이후 백인 전용 복지가 사라지면서 백인 빈곤층이 늘어난 것입니다. 백인 슬럼에서는 가난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아공은 또한 높은 실업률과 빈부격차가 범죄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고질적인 공공부문의 부패 문제도 심각합니다.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등에서 유입된 이주민들과 현지 저소득층 간의 갈등이 자주 폭발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프리카의 진정한 리더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